네, 이번 시간은 8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건데요. 일단 상관계수라는 것부터 일단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로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두 변수, 즉 x하고 y. 그래서 이제 그 x하고 y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갖다가 이제 로 xy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음, 이제 그 계산해 보면 숫자가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숫자가 플러스 1이라면 완전 정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완전 부의 상관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플러스 1이든 아니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든 간에 상관관계가 완벽하게 큰 거죠. 예. 플러스 1은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완벽하게 다르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관계수가 0이 나오게 되면 서로 상관이 없다, 독립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기 1번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이원 분산 효과는 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관관계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관계겠죠.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 다 이제 반도체 업체니까 아무래도 주식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뭐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세계하고 농심 같은 경우 뭐 신세계는 경기가 좋으면 즉 뭐 신세계는 이제 백화점이니까 뭐 경기가 좋다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건을 사겠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많이 안 사겠죠. 하지만 농심은 이제 라면을 만드는데 라면은 열등제로서 경기가 오히려 나쁠수록 사람들이 좀 더 라면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신세계하고 농심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하면은 어, 포트폴리오의 어떤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하지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신세계나 농심을 사게 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신세계가 오를 때는 농심은 좀 떨어지지만 이 둘이 상세가 돼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온 분산 효과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때 이온 분산 효과는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여기서 보셨습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가까이 표준편차로 곱한 값. 우리가 상관계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상관계수 xy는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인데 시그마 x가 바로 x라는 변수의 표준편차고요. 시그마 y는 y라는 변수의 표준편차죠. 이 둘을 곱한 값 분의 공분산. 예. 분자에 있는 이 COV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분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상관관계가 없는 거는요. 상관관계가 0일 때입니다. 0일 때. 그때가 독립적이다. 즉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은 상관관계가 아주 극대화된 거죠. 예. 마이너스 1이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극대화된 겁니다. 단
반대로 움직이는 면이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1번 보기 1번부터 먼저 볼게요. 평균 분산 평면에서의 선택은 이염이 동일한 경우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 기대수익이 동일한 경우 이염이 작은 투자를 선택한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이 기대수익률이고 X축이 이염이죠.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이염이 동일한 경우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 이염이 동일하다. 뭐 예를 들어 여기에 C라고 하는 다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B하고 C 같은 경우는 이염이 동일하죠.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큰 C라는 자산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이 동일한 경우, 기대 수익 A와 B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이 동일하죠. 예.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염이 작은 A를 선택할 것이다. 예, A라는 그 1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위험 자산이란 이염이 없으므로 기대 수익률 또한 0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RF가 무위험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RF, 예, 그 RF가 무위험 자산입니다. 예. 근데 무위험 자산이지만 이염은 0이지만 그래도 여기 수익률을 보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수익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은 무위험 자산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입니다. 예, 이염이 없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 또한 0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3번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가 증가할수록 이염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구성 주식수가 늘어날수록, 예, 이쪽으로 갈수록 구성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럴수록 포트폴리오 이염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종목 수가 많아지다 보면 이염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이염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한들 없애지 못하는 이염은 바로 이 체계적 이염입니다. 체계적 이염. 그래서 3번 구성 종목 수가 증가할수록 이염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이염은 줄어듭니다. 다만 체계적 이염을 없앨 수 없다 뿐이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체계적 이염을 없앨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